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의 야인 시절 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함께 가면서 최측근으로 알려진 두 분이죠. 양정철, 탁현민 두 사람의 복귀 소식이 같은 날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 미천 다 떨어졌다고 지난달에 사표를 냈던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이요. 24일 만에 불러들인 셈이 됐는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요. 22일부로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이 탁현민 전 행정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행정관 직책에서 사표를 낸 것은 수리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청와대가 대통령 행사에서 계속 탁현민 행정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는 분명하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물론 자문위원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직접 행정관으로서 행사를 기획할 때만큼의 개입은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청와대 행사에 관련해가지고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굳이 일하기 싫다고 사표를 네. 낸 사람을 자문위원으로까지 이제 하면서 위촉을 하면서 우리 탁현민 행정관에게 매달릴 만한 그런 명분이 과연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양정철 비서관 얘기도 나오면서 네. 결국에는 그 대통령과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던 그 최측근들을 이제 끝끝내 이제 버리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냐, 놓아주지 못하는, 버린다는 표현 좀 부적더라고요. 놓아주지 네. 못한 모습은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께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너밖에 없다인가요? 저는 이게 성과가 없는 사람의 자신감 없는 모습의 그 다른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있다면 좀 이렇게 이벤트로 치장하지 않아도 네네. 당당하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과연 그 행사로 보여지는 그 미세한 차이들이 물론 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차이가 느껴지겠지만 국민에게는 얼마나 느껴질까 이런 네.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일을 시킨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보통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네.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네, 그야말로 자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탁현민 행정관은 그야말로 대안부재론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질적 업무를 다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네. 그러면 제가 공직에 대해서 계속 저는 여기 나와서 강조를 드리지만 공직이라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문위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 정치적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네. 그러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탁현민 행정관을 외주 업체로 선정해서 네.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것이 네. 책임을 묻고 하는데 훨씬 더 낫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라면 외주를 줘도 사실상 의전비서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이 야권에서는 훨씬 더 격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 명대사를 인용을 해서요. 이것은 사퇴인가 휴가인가라면서요. 뭐하러 그럴 거면 사표 수리했을까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김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비서관으로 승진하고 싶어 했는데 네. 과거에 있었던 탁현민 행정관이 져서 이 남자 마음 사용 설명서인가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여성 비하 발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바 있었고 네. 당시에 첫 여성가족부 장관조차도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진을 시키기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가 봤을 때는 모든 행사들을 다 맡길 수는 없겠지만 네. 가장 이 지근거리 행사가 있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코앞에 있고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성사가 되고 나면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에 대한 굵직한 행사들이 있을 건데 네. 이럴 때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 능력이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탁현민 행정관도 그만두고 나서 호련히 떠나고 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관심을 끊어야 되는데 영빈관이 굉장히 낡았느니 그리고 떠나고 나니 청와대 생각이 난다느니 하는 듯한 네. 메시지들을 연일 SNS에 남겼기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도 스스로 떠나면서도 진짜 떠나고 싶지는 않았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역대 청와대 행정관 중에 가장 청와대 들고 나올 때 기사가 많이 나오는 분 아닐까 싶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 몸에 맞지 않는 옷 오래 입었다는데 다시 옷을 입게 되나요? 저 사진은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이 발표가 난 후에 저렇게 상념에 빠진 듯한 사진을 올렸는데 저는 이분이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부터 이 김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파리에 방문해서 청와대 영빈관이 생각났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요. 최근에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로 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출국 금지까지 당한 마당에 본인이 최근에 블랙리스트란 이런 것이다. 본인이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 최고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저는 방금 전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참모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렇게 행사 자문위원이 됐다는 부분, 이분이 정말 행사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내서 의전을 잘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겠죠. 3.1절 행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 사람이 인재가 그렇게 없나? 네. 우리나라에 정말 이 허다한 밤하늘의 별 같은 인재들이 있는데 의전 행사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탁현민 전 행정관밖에 없어서 이렇게까지 네. 이런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면서까지 청와대로 다시 불러들여야 하는가? 이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탁 전 행정관의 능력이 뛰어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임이 뭐 두텁겠죠. 뭐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한 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양정철 전 비서관. 이 문 대통령을 정치 일선으로 운명으로 불러들인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일명 양비라고도 불렸는데요. 소환설이 매번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진짜 돌아올까요? 잠깐 그의 발언들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장님이야말로 그 산속에서 살면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싶기를 원했는데 어찌됐든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권고드린 몇 사람 중에 제가 한 명이거든요. 다음 대권주자로 우리 문재인 이사장님.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은 마음에 제가 뭐 지난번에 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안 믿으시는데 진짜 제가 끈 떨어졌다는 거를 확실하게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정권은 문재인과 그 참모들의 정권이 아니라 내가 만든 정부라는 국민들의 책임감 때문에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삼철 프레임이 사실 이렇게 좋은 프레임이 아니죠. 그래서 자꾸 이게 뭐 부담되고 뭐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해철 수석님은 일부러 안 오셨어요. 문 대통령 야인 시절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함께했던 멤버 중에요. 왼쪽에 차지하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신임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오죽하면 이름이 아니라 양비라고 부를 정도의 네. 가까운 관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과 히말라야 트레킹을 같이 했던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있었던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인재 영입을 총괄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총선을 보게 되면은 가장 깜짝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인재 영입 중에는 조응천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인재 영입이 있었거든요. 밖에서 야인으로 횟집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까지 과정에서 양정철 전 비서관의 역할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책연구원장직을 맡게 되면은 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당과 청와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하는 인재 영입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바라보건대 지난 16년 총선에서 청와대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파동 때문에 재판까지 간 전례가 있기도 네. 한데요. 만약에 누가 보든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측근으로 볼 수 있는 인사가 당의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청와대와 교감하에 인재 영입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마지막 인사까지 고심이 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외곽 진지를 이제 두텁게 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시면 민주당 싱크탱크 중책을 맡게 되시나요?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직접 제안을 하셨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 오랜 기간 밖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 제안을 하셨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양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일종의 그 여당에서 가장 기획통이 누구냐라고 네. 묻는다면 아마도 이해찬 현재 대표를 꼽을 겁니다. 네. 근데 이해찬을 이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양정철 전 비서관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그 지난 대선에서 네. 뭐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던 때라든가 이런 위기의 상황이나 이럴 때도 본인이 많은 부분을 진두지휘하면서 위기를 네. 극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진 인사들을 영입하는 거라든가 신진 인사들을 영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고 네.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든가 네. 이런 거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게 성과를 내는 것과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차기 총선의 기획과 인재 영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로서 저는 기대가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장인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특히나 이 친노나 친문이라는 그룹 안에서 양정철 전 비서관의 역할이 매우 클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요. 지금 뭐 실업자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 1분기 통계가 나왔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매우 줄어들고 있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양정철 비서관이 오는 걸 이렇게 떠들썩하게 바라보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네. 아니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대단하다고 이 난리야. 저는 이런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특히나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정부가 집중할 일은 이 정치통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민주정책연구원도 정책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쵸. 이 경제 부분에서 어떤 수정을 가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를 조금 더 빨리 수혈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국민들의 어떤 이 절박한 경제 현실과는 이 동떨어진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지우기 힘듭니다. 반론하신다 그래서요. 양정철 비서관이 그냥 정치만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그것이 이제 그 현재 여권의 진영과 네. 그런 과거의 성과들을 뭐 이렇게 잘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민심에 가장 예민하고 민심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거중 조정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정권의 성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경제 성과, 여기에도 일을 할 수 있게 충분한 지원 세력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